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회의에 참석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올해만 절반 가까이 교체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 네, 관련 내용 금융시장부 김정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주 한국은행에 신임 금통위원이 합류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이동한 박준섭 전 금통위원 후임으로 황건일 위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네. 이분이 전 세계은행 상임이사신데요. 네. 금통위원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도에 교체될 경우에 전임자의 임기를 물려받는 규정이 있는데 네. 이에 따라서 황건일 위원은 2027년 4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네. 이 황 위원에게 색다른 이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겁니까? 네, 황건일 위원도 전임 박준섭 위원과 마찬가지로 전직 고위 공무원입니다. 네, 같은 기재부 출신이시고요. 네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황건일 위원이 기재부 재직 당시 국제금융정책국장이랑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를 역임한 국제금융 전문가라는 점입니다. 네. 금통위는 대체로 공무원 출신 분들이 한두 분 정도 포함이 됐었는데요. 대부분 예산 전문가 혹은 국내 금융 전문가였습니다. 이게 같은 기재부 공무원이라고 해도요, 크게 분야가 좀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크게 예산, 세제, 경제정책, 국제금융 이렇게 크게는 4가지로 나뉘고 그 중에서 이제 국제경제 쪽 전문가라는 거고요. 네네. 네. 그리고 그게 비교적 좀 뚜렷하게 칸막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국내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금통위원으로 취임했던 분들 중에 국제금융이 전공인 이른바 국금 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국제금융 전문가가 금통위에 처음 포함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국제금융 라인의 핵심 업무가 달러원 환율 관리를 비롯해 외환시장 관련인데요. 네네. 우리 통화정책이 이제 국제금융시장 이슈에 따른 환율 변동 등에도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네. 국제금융 전문가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금리 인상폭을 결정할 때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시기를 외환시장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황건일 위원이 환율 관리를 직접 담당했던 전문가인 만큼 금통위 논의에서 외환 문제가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네, 실제 황건일 위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 위원이 지난 13일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 직후에 하는 기자단을 찾아서 간담회 비슷한 것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정책국에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소개를 한 다음에 네네. 이런 경험들과 국제 업무 등을 주로 했는데 금통위의 다양성이 좀 더 있으면 어떤가 하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임명이 되기 전에 하마평에 올랐을 때부터 이미 누가 될지 그러니까 황 위원이 될지 어느 정도 예측도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인포맥스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한 바가 있었죠. 네네. 그리고 금통위원 중에서도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면 매파, 그리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선호하면 비둘기파로 분류를 하는데 이 황 위원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 성향 파악이 됐습니까? 네, 황 위원이 취임하시면서 아까 그 간담회에서 좀 재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왜 매파냐, 비둘기파냐로만 구분을 하냐. 소쩍새도 있고 솔개도 있고 황조롱이도 있는데 왜 그렇게 이분법으로 구분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장은 제 성향을 모르겠다. 이분법적인 것은 제 개인 성향에도 안 맞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황씨니까 황조롱이라고 봐야 맞는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성향을 모르겠다. 이분법적인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이 말이 정답에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네. 통상 정부 쪽에서 오신 분들은 통화정책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예, 전임 박준섭 위원도 퇴임할 때 기자들을 만나서 동결만 하다 가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둘기파 본색을 좀 드러내셨거든요. 네네. 하지만 그 황 위원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현재 상황이 환율이 1,300원대로 이례적인 높은 수준을 장기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 역대 최대치로 벌어진 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국 연준보다 앞서서 금리를 인하하자는 주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네, 또 환율뿐만이 아니고요. 저금리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너무 증가했다는 것과 소득 수준 대비로 너무 부동산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문제의식이 정부 전반에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만큼 정부에서 왔으니 비둘기일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지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매파와 비둘기파 중간에 있는 한 매둘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에 황 위원이 새로 합류하면서 이제 금통위에 있던 빈자리가 채워졌는데 이제 조만간에 다시 또 공석이 발생합니다. 올해만 금통위원이 그러니까 최소 3명이 바뀌게 되는 건데 앞으로 한국은행 통화 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4월 20일에 조윤재, 서영경 두 위원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네. 금통위원은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5명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황건일 위원에 이어서 조윤재, 서영경 이 두 위원을 대체하는 새로운 금통위원까지 총 3명이 연달아 바뀌게 되는 셈이니까 굉장히 큰 폭의 변화입니다. 네, 특히 조윤재 위원과 서영경 위원이 금통위 내에서도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조 위원은 지난해 2월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기존 3.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인상을 해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서영경 위원은 최근 2년여간 동안은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네. 지난 2021년 10월 금통위가 0.75%에서 동결을 했을 때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냈고 그 이후 계속 매파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예. 네, 특히 조윤재 위원의 매파 소신이 금통위 내에서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1월 금통위입니다. 당시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을 9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 의견을 던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통위원이 보통 소수 의견을 낼 때는 금리 결정에 관해서 내는데 이렇게 부대 조치에 대해서 소수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조 위원은 소수 의견을 이유로 현 상태에서 금중대를 지원하는 것은 현재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금통위의 방향성과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처럼 매파 색채가 뚜렷했던 금통위원 2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요. 아무래도 금통위가 완화 정책에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만약 새로 임명되는 사람들이 매파라고 하면 뭐 그대로 가는 거고요. 네, 그럴 수 있겠지만 워낙에 매파 색채가 뚜렷했던 두 분이 퇴장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보다 더 매파일 수는 없다. 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금통위 공석이 생겼는데 이제 이 자리가 올해나 돼서야 채워졌습니다. 올해 4월에는 공석이 2자리나 생기게 되는 건데 이때도 후임 인선이 길어지면 금통위가 그러면 한동안 5인 체제로 가는 겁니까? 말씀하신 대로 황건일 위원 인선까지 2달이 넘게 걸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금통위가 지난달에 6인 체제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네. 전임 박준섭 위원이 다소 갑작스럽게 대통령실로 가시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조윤재 위원과 서영경 위원의 후임은 금통위 공석을 좀
방지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다소 빠르게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네, 두 분 금통위원 임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스케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금통위 정족수가 5명인데 2명이나 지명이 늦어지면 자칫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4월까지 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이제 후임자 물색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대통령실 차원에서 세평을 수집하는 등 후임자에 대한 인선 작업도 이미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서영경 위원의 퇴임 이후에도요, 여성 금통위원의 명맥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네. 그 가운데서도 1970년대생 젊은 여성 금통위원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학계 등에 따르면요, 1974년생인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에 대한 세평 수집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민 교수는 이른바 금통위원의 산실로 손꼽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분과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장용성 현 금통위원 등 다수 금통위원이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을 거친 바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970년대생 여성인 서울대 이수영 교수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에 합격해서 재경부에서 4년간 근무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영경 위원 자리를 물려받을 후보로는 그러니까 여성과 또 70년대생이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 조윤재 위원의 바통을 이어받을 사람으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학계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금융 분과장이면서 대표적으로 통화정책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는 신관호 고려대 교수도 꾸준히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황건일 위원에 이어서 관료 출신 인사가 추가로 임명될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금융위 출신 인사가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예. 전임 고승범 금통위원 이후에 금융위 출신이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쯤이면 선임이 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맥락에서입니다. 네. 다만 이미 관료 출신인 황건일 위원이 임명이 됐는데 또 다른 관료 인사가 임명된다는 것은 금통위 독립성을 고려했을 때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나 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네, 그간에도 관료 출신 위원 2명이 임기가 겹쳐 활동한 사례가 있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다소 10년 전이 가장 최근일 정도로 좀 과거 사례입니다. 가장 최근이 임승태 위원과 정해방 위원이 활동했던 시기인데요. 그마저도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2년 정도 겹친 데 그쳤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